오늘의 마지막 정치화 토픽입니다. 국힘 해산, 107명 의원직 박탈, 좌파 시나리오가 있다. 정말 시나리오 있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그 재판 리스크,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는 곧 이 좌파의 운명과 관련된 거죠.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이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재판 속행 여론이 확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은 도중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거의 뭐 100%죠.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좌파 전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이 좌파에서는 이재명 정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고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정치권에서 맞서 있는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파, 보수우파 괴멸이 그냥 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부터 괴멸시켜 버린다. 이게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시나리오대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에서 수사 대상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 뻗치고 있죠. 이재명이 지시한 겁니다. 그거. 대선 직전에 김호준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나오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이 그 부분까지 해서 수사를 하고 내란 특검뿐이 아니고 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여기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 압수수색을 하고 뭐 출국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특검에서 이 여당 국회의원들을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하는 이것은 개별적인데 아예 통째로 국민의힘을 해체시켜 버린다. 특히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면은 정당이 해산이 되고 정당의 재산은 국고로 다 돌아가고 그 소속된 의원들은 배지가 다 날아갑니다. 이석기의 통진당이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당권, 민주당의 당권을 놓고 겨루는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될 텐데 이 두 사람이 경쟁을 하듯이 국민의힘을 아예 공중분해시켜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법안까지 발의를 합니다. 이 민주당 지금 못할 게 없죠.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그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독주 같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거부권으로 막았지만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 안 하죠. 그건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당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정청래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내용이 뭐냐.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은 이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체가 정부였습니다. 정부. 그러니까 그때 이석기의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이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죠. 그런데 정청래가 발의한 개정안은 그 주체를 정부 외에 국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발의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이 할 수 있다는.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해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산 청구를 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냥 국민의힘 해체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좌파로 계속 채워놓고 있죠. 채워놓고 있으면 결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국민의힘은 해체됩니다. 국회의원 배지 107명 다 날아갑니다. 뭐 일부에서는 헌법상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두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만은 200명 이상이라는 것은 처음에 구성 요건이지 유지 요건은 아니다는 또 확실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국민의힘을 없애버리는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좌파가 무너지고,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견제 세력을 없애버려서 재판 같은 것을 다시 열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그렇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뭐 다시 이합집산을 하고 해체모여를 하고 막 할 텐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절대 구심점도 지금 우파 진영에는 없는 상황이죠.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이 정청래는 오늘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자들이 연루가 돼 있다면은 12.3 비상계엄에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당 해산 심판을 하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항상 이제 내세우는 게 국민이죠. 그래서 저도 앞장서서 싸우겠다.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 없애버렸는데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박찬대, 경쟁하는 박찬대는 이미 무슨 뭐 내란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예 국민의힘의 돈줄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것도 발의를 해놨고, 또 이 법무부 장관, 지금 현행대로 국회가 안 나서더라도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성호가 되니까는 정성호가 또 총대를 어차피 이재명의 이 해결사 역할을 자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법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때 한교안 법무부 장관이 통진당을 해산을 시켰듯이 지금 정성호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박찬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김어준 방송에 양부남이 출연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이죠, 양부남. 그런데 양부남이 뭐라고 했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비교를 하면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발한 이석기의 내란 업무 선동 혐의는 귀여운 것이다. 이석기의 내란 업무는 차라리 귀엽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엄청나게 더 크다. 이석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석기는 통진당이 해산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다 배지가 날아갔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 이야기를 지금 김어준 방송에 가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일가성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추진 전 단계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적으로 지금 박찬대하고 정청래가 막 하고 있죠. 그 전에도 또 법안 하나 발의가 됐었습니다. 박홍근이 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의무화하는, 자동적으로 헌재 청구가 되는 그런 법안도 지금 발의를 해놨죠. 자, 지금 이 국민의힘이 오늘도 뭐 권영세하고 한동훈하고 서로 뭐 대선 패배 책임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고, 또 윤희숙은 뭐 되지도 않은 아예 그냥 정당을 해산하는 게 낫죠. 뭐 3년 동안 일을 전부 다 사죄를 한다. 정당을 해산하는 편이 나은 거죠. 자, 그래서 뭔가 이 돌파구가 생겨야 됩니다. 생겨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저도 아예 국민의힘 해산하라, 그걸 해쳐모여 하라, 고 하고 싶지만은 일단 뭐 시도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달에 예상된 전당대회에서 정말 투쟁력 있는
지금 혁신하지만은 저는 혁신 한가한 소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당장 당이 없어지는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는데 생존을 해야지 혁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일단 탄생을 해서 이 상황에 일단 대처를 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플랜 B로 가는 그런 방안들도 저도 같이 연구를 하고 취재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